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500억대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왔죠. 자, 주가 바닥을 보인다.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은 좀 이제 강한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보통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는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내는 어떤 흐름인데요. 주가가 16만원대 초반에서 16만 7,400원대, 자, 21일 이평선을 다시 좀 회복하는 어떤 양봉들이 어제에 비해서 지금 오전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거래량들이 좀 늘어나면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도 이제 어제하고 좀 다르게 일단 매수세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만원, 16만원대는 이제 락바튼 가격대에 해당되는 어떤 흐름인데, 이 가격권만 오면 사실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숏플레이로, 숏텀 플레임으로 계속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한 4개월째 이어지는데, 아무튼 일단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결국 근데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작년에도 이제 자사주 매입이 상반기에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제 이사에 관련해서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이제 5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1일 넘었을 때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3월달 이제 주총에서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는 어떤 소재니까 이 부분 항상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바닥 탈출이 보인다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주가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주가와 이제 갭이 좀 있었을 때 펀더멘탈이 이제 나쁘지 않고, 펀더멘탈의 어떤 개선과 올해 어떤 성장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가 이제 반영 안 하면 이런 이제 목표가 상향으로 바닥 탈출에 관련되는 부분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많은 정권사에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은 목표 상향 리포트가 작년 2분기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보수적이었던 신한증권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목표가 상향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사실 크게 없는 상태에서 올해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기대감인데 주가가 이제 이걸 반영 안 하는 어떤 흐름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신한자산운용에서 이제 ETF 관련되는 신규 상장이 있는데요. 자, ETF에 이제 보통 이제 지수 추종형이니까 코스닥 150, 그러면 헬스케어 쪽으로도 이제 들어오는데, 결국 이제 ETF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그 상장이 된다는 말은 이 패시브 자금의 어떤 매수의 유입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온다는 소리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수급상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였던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 뭐 게임주라든지 뭐 이런 것 중에서 바이오가 가장 지금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섹터인데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오늘 뭐 개별주라든지 대형주에서도 조금 이제 2월 달 들어서 첫 거래에서는 좀 이제 변화의 어떤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어떤 수급의 개선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오늘 그 어제가 좀 중요했던 게 올해 셀트리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가장 앞서 출시가 되는 게 이제 암젠이죠. 암젠의 암제비테가 이제 고농도 제형은 아닙니다만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로 첫 번째로 이제 출격이 되는데요. 이 전략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휴미라가 무려 이제 정가보다 55%, 유럽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하죠. 그만큼 이제 그 경쟁사들이 한 10개 이상이 되고, 이 암제비타 같은 경우 이제 고농도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떤 부분으로 이 첫 번째 퍼스트 무버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선점하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들이 두 가지 가격으로 출시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인 이제 에브비의 휴미라가요, 미국의 정가가 올해 854만 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1년 하면 1억이 넘는데, 이런 어떤 고가의 이제 바이오 약품의 바이오 시밀러가 거의 절반 가격으로 일단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5% 소폭 할인되어서 나가는 이 가격 차별화 정책으로 지금 암제비트가 출시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보도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을 할인하는 가격이 서류상으로 일단 좋아 보이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가 일단 뭐 허용이 되기 때문에 리베이트 이런 형태로 가격이 비싼 5% 할인된 부분들도 시장에는 인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바이오콘이나 비아트러스가 2021년도 인슐린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에서 이 샘글리를 출시했을 때 이런 전략,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가격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브랜드가 없는 제품은 란투스 정가보다 이제 65%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 도매 가격을 설정했는데, 이때 출시된 이제 인슐린 중에서 가장 싼 어떤 형태로 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비싼 제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가 좀 더 높아서 가격이 비싼 브랜드 제품이 좀 인기를 끌었는데, 자, 이러한 흐름들을 이번에 이제 암제비트가 암젠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기 뭐 바이오시밀러 포럼에 줄리아나 리드 전무가, 자, 휴미라가 가장 이제 바이오 약품에서 전체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고요. 미국 시장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올해 이 에브비도 그 휴미라의 어떤 이제 그 특허가 끝나면서 PBM에다가 이제 등재를 했다는 말은, 여기도 이제 가격을 낮추어서 같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어떤 형태인데요. 그래서 고가의 어떤 바이오 약품을 대체하는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접근할 수 있도록 바이오시밀러 어떤 비용 절감이 실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보다 미국의 어떤 그 약가 인하가 굉장히 좀 경쟁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가장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7월 달에 국내 기업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 뭐 산도즈라든지 노바티스라든지 뭐 베링거 연계나라든지 오가논, 하이자, 마일란, 코에르스, 프레제니우스, 카비, 이런 이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가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직판을 통해서, 그리고 시트른산염을 제거한 어떤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고농도로 이제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어떤 점유율을 하느냐, 그리고 이 휴미라의 어떤 점유율에서 한 5%, 10% 정도를 지금 상정을 하는데, 여기서 일정 부분의 어떤 마켓쉐어를 한다면, 뭐 좀 공격적으로 말하면 거의 셀트리온의 어떤 매출액을 더블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규모의 어떤 부분의 신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주가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얼마만큼 이제 점진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다행히 일단은 이제 20일 이평선에 이탈했다가 다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지금 음봉에 있던 부분들을 일단은 지금 장중에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6만 7천 원이 음봉의 시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장 후반에도 옷장에도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17만 원대가 올라가면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선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 선은 이제 변동폭과 추세를 같이 이제 결합한 보조 지표인데요. 이 볼린저 밴드가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밴드폭이 좁아진다는 말은 변동성이 없다는 소리고, 밴드가 확장된다는 말은 어떤 추세가 나타난다는 말인데, 지금 보면 좁아져 있으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제 추세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윗단형으로 이제 뚫고 올라가서 밴드가 확장되면 이제 이게 상승 추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위에 있는 파라볼릭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추세 지표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게 되면 캔들 아래에 이렇게 점이 찍히면 상승 추세라는 이야기 하는 거고, 캔들 위에 이제 이렇게 점이 찍히면 하락 추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와 파라볼릭자를 돌파를 해야 추세 전환이 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강하냐를 보는 게 이제 에이덱스 지표거든요. 근데 에이덱스 지표를 보시면 지금 옆으로 플랫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추세의 강도도 약한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로 보면 월봉상을 해보면 작년 8월 달에 그 전체적인 추세는 바뀌었습니다만, 거의 지금 8월 달 이후에
지금 한 5, 6개월 동안 옆으로 플랫형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돌파의 흐름들이 나오는 지점은 주봉상에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역해된 숄드 형태를 만든 이 렉라인을 이제 넘어가는 어떤 지점이거든요. 예, 요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20만 원대가 이제 넘어가야 본격적인 어떤 이제 바닥에서 넘어가서 이제 추세로 이제 진행하는 어떤 지점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을 도달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그 부분의 어떤 가장 중요한 지점이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이 좁아져 있는 볼리저 밴드를 탈출하는 요 흐름들이 언제쯤 나타나냐. 오늘 양봉이 이제 이탈되지 않으면서 지키면서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옷장에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